이기영이 연임을 위해 관계자들을 영입한 것도 모자라 혈세로 여기저기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강력한 주장에도 꿋꿋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기에 돈을 먹은 종교 단체와 언론, 체육계 및 정부 인사들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기분 나쁘다는 태도와 송금의 왕이라고 새긴 것까지 이기영의 만행은 어디가 끄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체육회에 연간 보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5천억 정도 예산을 하면서 지금 체육회에 보내면서 실제 문체부가 어떤 형태로 감독이나 체크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15년 전에 장관을 할 때는 전혀 이런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었고 또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마 회장도 바뀌고 뭔가 시스템이 바뀌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닌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자기들이 진상조사를 한다는데 조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진상조사하겠다면서 못하게 한 거고요. 체육회가 산하연맹 단체를 지금 조사하기가 힘듭니다. 그건 왜냐면 본인들이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아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전반적으로 배드민턴 협회가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임원들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지도자나 선수들의 문제점이 낡은 관행이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연맹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문제가 돼 있는 걸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번 문체부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짚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 대통령 D라는 표현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신가요? 저는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오히려 더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 대통령 D라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장님이 3년이나 이렇게 하실 때 아까 축구협 회장님과 스포츠 공정위원회 거치면 돼? 아니면 정관도 바꿔야 돼? 정관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거치면 되나요? 오늘 아마 몸이 불편하셔서 우리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하고 인연이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체육계 특보로 모셔올 때 어드바이저로 그게 언제쯤이냐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전에는 모실 때부터 깊이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심의를 하려면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스포츠 공정위원회 몇 분이나 계세요? 위원 1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분이요? 거기에 우리 이경 회장님하고 애초부터 인연이 있었던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 비중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90%는 전혀 몰랐던 분들입니다. 90%가 전혀 모르는 분들. 아마 우리 공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과정을 거쳐서 연임된 분들이 거의 다 95%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심사를 하더라도 다 통과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5천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때 800억 중 현물 받은 것이 한 211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보면 최신 휴대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휴대폰들, 좋은 물품들은 전부 다 체육계 직원들한테 나눠줬어요. 무료로. 체육계 직원들한테 휴대폰을 한 대당 128만 원 상당하는 것을 280개 체육계 직원들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고급 의류, 가방, 신발 이런 것들도 체육계 직원들의 생일 선물, 또 체육대회 행사복으로 주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30억 차이까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참관단 문제, 앞서 이야기했던 자문단, 또 특보단. 특보단 같은 경우에도 판들에 서는 건 자문해주고 300만 원씩, 많은 경우엔 800만 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한 건 자문에 물리 100만 원씩 받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할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엉뚱한 데 체육인들 아닌 곳에 펑펑 써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 회장이 지난 2020년 9월 23일에 공직선거법 제266조 1항에 따라서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이 된 자로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을 받았습니다. 미안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잠깐요. 제가 와서 얘기 들었습니다. 네. 당시 보면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영달 후보는 반이기 연대를 외치면서 단일화를 주도했고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12월 26일에 사퇴를 했습니다. 장영달 후보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그 상황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이기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기 회장은 또 41대 회장 당선된 이후에 3월 21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당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총 4명의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이 중에 이종걸, 유준상 2명의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역임만 했던 후보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경한 후보들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것 같은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연수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마 그 어떤 공직을 수행하고 3년 내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 걸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5년이라고 저희가 피선거권 제한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뒤에 부문요. 네. 뒤 부분이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누군가가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 이 선거에 출마할까봐 그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후에 또 후보가 나올까봐 미리 계약을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올해 3월 4일에는 또 삼선 연임을 위해서 관련 법률 자문도 받은 사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대한체육회의 공적기관을 이용해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국회의원직을 했다고 해서 이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을 원칙적으로 막으려고 한 이기 회장의 반헌법적인 가치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그때그때의 그 입장에 따라서 계속 이런 걸 바꿔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또 앞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바꾸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처럼 법률 자문 토대로 작년에 정관 개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최종적으로 불허 통보를 하셨지. 불허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특히나 이제 2번만 하기로 돼 있는 것을 그 제한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정관을 바꾼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본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정했던 것을 또 스스로 깨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허했고요. 앞에 그 피선거권 문제도 저희가 그때 승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만 2번, 4번에 걸쳐 허가 요청을 했었고요. 우리 문체부에서는 다 거절을 했죠. 이런 걸 보면 대한체육회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기 회장이 삼선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니었나 의심이 들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은 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미 공직자로서 이경 회장은 과연 자질이 있을까?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모든 국민들이 대한체육회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기 회장의 사퇴만이 정말로 대한체육회가 개혁되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인들이 아마 그런 의견을 많이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체육 정책 자체가 많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